문법 수업자료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이 용례를 한번 보시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컵은 틀렸고 로켓은 맞고 파리는 틀렸고 푸켓은 맞습니다. 자, 이 원리를 한번 알아보죠.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은 5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2항은 외래어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사망 받침에는 7개의 자음, 개나리만 보세요의 초성이죠. 만을 쓴다. 사항은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항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먼저 독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비문학에도 15문항이 출제됩니다. 비문학은 결국 독해를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죠.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 단락별 중심문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국어가 아니라 다른 교과서의 지문들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으면 독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래 표기법의 원리와 방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의 일부로 잡은 것을 외래어라 하죠. 자, 요거는 외래에 대한 개념 규정입니다. 버스, 라디오, 텔레비전이 그 예가 되겠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을 외래어 표기법이랍니다. 자, 이곳에서는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에 제정 고시된 것인데 외래어 표기법은 아직 외래어의 지위를 얻지 못한 외국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이 바로 외국 표기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단락은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용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를 만들어도 되나요? 답은 예상이 되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사모만으로 적습니다. 우리말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지만 표기할 수 없는 글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 1항 23호로 제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24자모의 범위입니다. 자음 14개와 단모음 10개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그렇지만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 예를 들면 된 소리와 이중모음입니다. 자, 이중모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4자모의 범위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파일을 화일로 적느냐 파일로 적느냐는 두 가지로 적어도 되나요? 근데 답은 당연히 한 가지겠죠. 자,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인정되며 파일로 적습니다. 올바른 표기를 예측하거나 기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이죠. 복잡하면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F를 히읗, 피읍이 아니라 피읍으로 적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팅, 파일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 2항은 1의문은 1글자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우리말의 의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어 2개의 자음을 우리말 자음 1개로 적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어의 P와 F를 우리말 피읍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 영어의 B와 V를 우리말 비읍으로 적는 것이 그 예가 되겠죠. 외국어의 자음을 우리말 1개로 적는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컵을 피읍 받침으로 적어도 되나요인데 예상되는 답은 아니겠죠. 받침으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 발음시 되는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적는 것이죠.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나리만 보세요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말에서 음절 끝소리가 7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영어 단어 로켓과 초콜릿을 디귿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으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외래 표기법 원칙 4항 받침은 7개로 제한한다 입니다. 자, 아리로 적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겠죠.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리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파열음은 뭐냐?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죠. 파열음 말고 마찰음과 파살음이 또 있죠. 이 파열음에는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데 이건 소리의 세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거 파열음으로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 것은 비읍계열과 디귿계열, 기읍계열이 있습니다. 자, 외국의 파열음은 일반적으로 무성 파열음과 유성 파열음으로 나눕니다. 자, 무성 파열음은 목청이 안 떨리는 소리고 유성 파열음은 목청이 떨리는 소리죠. 영어의 경우는 PTK가 무성 파열음이고 BDG가 유성 파열음입니다. 무성 파열음은 우리말의 거센 소리를 적고 유성 파열음은 우리말의 예사 소리로 적습니다. 따라서 G는 기읍으로 K는 키읔으로 적습니다. 외래의 파열음 표기에는 우리말의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원칙이란 말은 예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외래 표기법의 원칙 사항은 파열음 표기를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 입니다. 자, 우리말처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 베트남어와 타이에 대해서는 된소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푸켓이 아니라 푸켓이 맞습니다. 자, 제4항의 예외 규정으로 베트남어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편 된소리로 발음 많이 했던 것들이 있죠. 더블, 볼, 서비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더블, 볼, 서비스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된소리로 잘못된 표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캐메라인가 카메라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원래 미국 사람들 아마 캐머레로 읽겠죠. 자, 그렇지만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카메라로 그대로 적습니다. 자, 이미 널리 사용된 외래의 경우 그 표기가 비록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 일관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관용을 존중하는 이유가 되겠죠. 담배라는 말이 있는데요. 담배라는 말은 원래 타바코라는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어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담바코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담배가 되었는데, 자, 이거를 원어를 중시한다고 타바코란 말로 바꾸면 더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담배를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래 표기법 원칙 5항은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래 표기법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다음 문장들 중에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사무만으로 적는다. 자, 이것은 1항의 24 사무 적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자, 파일은 화일, 파일 두 가지로 적어도 된다. 자, 이거는 2항 1음은 1글자 적용에 어긋나는 원칙입니다.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만을 쓴다. 자, 개나리만 보세요에 오는 초성이죠. 자, 따라서 컵은 컵으로 적어도 된다. 사망 7개의 받침 적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파열음 표기는 된 소리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쓰지 않죠. 사항 파열음 표기는 베트남어 등 특수한 경우에만 된 소리를 인정합니다. 자, 캐메라는 관용을 존중하여 카메라로 적는다. 자, 5항 관용적 표현 범위를 정하여 인정한다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외래어에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다. 다양한 표기의 예 가운데 사전에 실린 말이 선택된 이유가 되는 외래어 표기 원리는 무엇인가 말해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피에로, 피에로, 피에르, 피에로. 답은 피에로죠. 자, 외래 표기법은 된 소리를 쓰지 않고
1음운 1글자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꽁트, 콩트, 꽁트 어느 게 맞죠? 예, 답은 콩트입니다. 자, 이 역시 적용될 원칙은 제2항 외래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를 적는다와 자, 제4항 파열음은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자, 외래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